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의 BW 행사 추가 상장 공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 계열 종목인 HLB 제넥스가 HLB 그룹 쪽으로 편입 이후에 1분기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매출이 이제 역대 최대였다. 이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이제 그 QW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이제 거래가 되는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신주인수권 이제 전체 시세 이제 창으로 들어가서 보면 HLB 생명과학이 자, 오늘 2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는 거의 84%, 이게 이제 옵션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격 옵션이 아니라 외가격 옵션 자체는 만기이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렴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여기에도 보면 HLB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일은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이제 상장 폐지가 이제 15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BW에 해당되는 부분에 행사가 되어서 1239주가 이제 결국 행사가액은 8662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주식시장에서 하면 6,000원대인데 요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팔지 않고 전환해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소폭 있다는 소리입니다. 보시면 4월 달에 이제 요 들어왔던 물량이죠. 지금이 아니라 오늘 기준이 아니라 5월 13일이 아니라 4월 달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8,662원 하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 12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사라지면서 그냥 주식으로 전환해서 계좌에 이제 들어온다면, 여기는 이제 돈을 그 계좌에 있는 상태에서 지불하고 8,662주로 이제 행사를 해서 주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수가 이제 이렇게 4월 달에 16일부터 17일, 18일, 21일, 22일, 23일, 28일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이제 주주들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이제 BW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요 이제 그 본드 워런트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과거에 이제 하신 분들의 딸려 있는 옵션이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주일수권부 사채를 그 가입 이렇게 자기가 하신 분 아니면 여기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7,500원대에서 400 이상이 넘어가면 HLB 쪽으로 이제 흡사병도 거기에 따라서 또 연동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4,000원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향후에 이제 생명과학은 HLB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HLB 생명과학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HLB 주식으로 바꾸어서 가지게 되는 거죠. 마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라지면서 셀트리온 주식으로 받게 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생명과학 이제 주가하고도 좀 연동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청구권 가격 7,500원 윗단으로 있어야 이 회사가 공시에 나왔던 한 400억 한도 내에서 이제 청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6,500원대니까 6월 달에 이제 주총 전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존 주주다. 그럼 주가가 너무 이제 위에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급락이에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 가격하고 여기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전환 신청을 하고 그냥 행사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500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에 연동되는 부분으로 행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행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넥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아침에 이제 기사가 좀 나오는데, 요건 이제 과거의 제노 포커스입니다. 2015년도 이제 상장되어서 이번에 이제 HLB 계열로 넘어와 있는 회사죠. 근데 이번에 1분기에 흑자를 전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흑자 규모가 뭐 크진 않아요. 8억 정도.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이제 데이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요.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적자였습니다. 계속 적자인 상태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온기로도 이제 계속 적자였는데 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적자는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적자는 계속 지출되었고 이 매출 원가 관련되는 부분들과 매출 총액 보면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판관비가 이 매출 원가 대비해 가지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계속 있다는 것들이 좀 이제 마진에서 영향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산업용 효소에서 맞춤형 효소에서 대표적인 제품이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개발했던 이 카탈라제, 락타제, 그 다음에 좀 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뭐 리파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락타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 갈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 모유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면역 증강 그 물질이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효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촉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걸 이걸 넣으면 자기는 변하지 않고 이제 이런 화학 반응 자체를 빨리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쓰면 이제 공정의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이제 줄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락타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효소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면역 증강 물질이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분말유라든지 그런 이제 유제품 뭐 요거트 같은데 요 부분들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가공 제품 업체에 이게 그러니까 맞춤형 주문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납품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탈라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반도체 공정에 보면 이제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산화수소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는 그 한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제공하는데, 뭐 세척에도 사용되고 이제, 근데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효소를 써가지고 물과 이제 산소로 분해시켜가지고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카탈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이제 효소들을 개발을 해서 생산하면서 자체 공장도 이제 대전 쪽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그런 어떤 이제 능력들을 갖고 있고 이런 효소 관련되는 부분에 다루는 능력으로 신약 개발까지 이제 생각했던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제너포커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LB 그룹의 편입을 통해서 재무적인 어떤 기반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실적에도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그 글로벌이라든지 제약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 HLB 계열주들은 진양훈 회장이 막 이야기하겠듯이 제약회사들의 어떤 실적들의 변화는 이런 이제 리니어한 제조업 같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변합니다. 요걸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업을 한다는 말은 리보세라니까 감내리주마비 간암에서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전 계열사의 어떤 재무지표들도 이제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떤 재무제표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금 올해부터 이제 상장 관련되는 유지 어떤 기준 조건이 매출액이라든지 뭐
법차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구조의 어떤 건전성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뭐 중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HLB 계열 종목 중에서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그냥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탄탄함을 잇기 위해서 M&A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다. 그래서 글로벌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였고, 본래는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그 산림 지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탄광을 하다가 이제 건자재 쪽을 하다가 HLB 쪽으로 이제 편입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식음료, 프레스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디어 커머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사업에서 아직 이제 실적들에서는 그렇게 뭐 수익성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좋아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통 제약사들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진 않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이런데 제약 같은 경우도 HLB 쪽 들어오면서 일반 의약품의 어떤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실적들에 이제 비용에 이제 영향을 있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여전히 이제 뭐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들에 아직 이제 이런 영향을 있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그 생산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공장 이제 항남공장하고 이제 뭐 삼성제약에서 받았던 거기 이제 공장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리보세라닙의 이제 생산 기지 영향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는 5월달에 뭐 뭐니 해도 뭐 NK 관련해서 탑라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데이터 락업 기사가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여가 끝나게 되면 데이터 클리어링을 하고 이제 데이터 클리어링을 하고 나면 이제 락업으로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수정을 안 하는 고 이제 하고 나면 한 1주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2주 안쪽에서 탑라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사가 이제 5월달에 나와야 되는 어떤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테라피틱스고, 아침에 이제 그런 시도들을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 부근까지 한번 내었죠. 예. HLB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이렇게 좀 올렸다가 다시 그대로 강보합으로 내려가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야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보합권, 글로벌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거래는 작은 흐름이었고, 뭐 나머지 계열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면서 이 부분에 탈피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HLB 쪽에서 나오느냐, 테라피틱스 쪽에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